전성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두의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무알야 바로기 세바레 사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그러니까 시박참회가 네 번째 시간이 되네요. 망어 중재 금일 참회. 망어가 뭐예요?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하세요?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한번 숙제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짓말 얘기가 망어, 거짓말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전에 어린이 법할 때 어린들에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거짓말이 뭐야? 그랬더니 애들이 저요! 그러더니 손을 들다 얘기해요. 거짓말이요, 고구마를 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틀림없잖아요. 고구마 보고 감자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다. 아, 맞죠. 틀림없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할 때 거짓말 그러면은 견문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요. 그렇게 설명을 해놔요. 볼견이에요. 본 것을 안 봤다 그러고 안 본 것을 봤다 그런 것이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문. 들을 문자예요. 들은 것을 못 들었다 그러고 들은 것을 안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꾸며내는 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알지자. 아는 것을 모른다 그러고 그 아는 것을 모른다면 겸손도 되지만 또 모르는 걸로 아는 체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남대문 문턱을 대추나무 돼 있느니 무슨 쌀이나무 돼 있느니 안 본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볼견자, 들을 문자, 알지자 세 가지에서 그 세 가지 중에서 긍정과 부정으로 각각 나눠서 6가지 경우를 불교에서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여러분들께 거짓말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그랬는데 여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대개 농담 삼아서 불자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해 떴어요? 그러면 해 떴죠. 그래. 제대로 얘기를 하려면요, 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해가 어떻게 뜹니까? 해는 태양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지구가 돌아가니까 가만히 있는 해가 돌아가는 지구 한 구석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떴다 그러고 졌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다.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묵언을 하는 뜻은 거짓말을 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해가 떴다. 그 거짓말이죠. 해가 뜬 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소금이 짭니까? 소금이 짜냐? 그러면 예, 짭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소금 자체는 짜고 싱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입맛에 따라서 주관이 작용을 하니까 짜게도 느껴지고 소금이 싱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났다. 회사를 망하게 생겼다. 애가 어디 잃어버렸다. 막 찾으러 나니 소금을 한 숟갈 먹어봐요. 맛 몰라요. 짠지 몰라요. 느낌을 몰라요. 하다못해 어떤 데 레드 썬 하고 이렇게 탁 하고 체면 거는 사람이 보니까 체면을 걸어 놓고 마늘을 줘. 마늘을 주고 초콜릿더라고 그래요. 그냥 달다고 짭짭 참 맛있게 먹어요. 마늘을. 그 사람은 주관이 작용하니까 우리들은 보고 느끼고 육관이 모두 우리 주관에서 작용하는 거니까 거짓말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의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소개하고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말이 시답지 바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시답지 못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하나니 거짓이 말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을 망어라 한다. 거짓이 잘못된 것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열반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온갖 나쁜 일은 허망함으로써 근본을 삼는다. 또 대지도론에 있는 말씀은 망어를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속인 뒤에
요거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속인 뒤에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나니 망을 한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참여하지 않으면 열반의 문은 길이 닫힌다. 열리지가 않는다. 그 얘기 돼요. 그냥 망을 해서 얻게 되는 10가지 허물부터 우선 알아보면 야, 거짓말이 그 죄가 무섭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첫째,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10가지 허물, 잘못된 병, 잘못된 일들을 여기 나열해 놨어요. 입냄새가 난다. 그 다음 나쁜 귀신이 따른다. 세 번째, 남들이 믿지를 않는다. 왜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절대 낄 수가 없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상 비방과 추악한 소리를 듣는다. 거짓말하게 되니까 쌓이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따르는 이가 없다. 일곱 번째, 항상 근심 걱정이 많다. 그 거짓말 하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들통이 났을까 안 났을까 이제 걱정하게 되니까 그런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비방하는 업의 인연에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게 꼭 없어지지 않고 쌓여서 나중에 결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홉 번째, 지옥에 떨어진다. 용서받지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여기서 잠깐 이제 지옥행 여기 이제 덧붙여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망어도 그냥 망어가 있고, 응? 아니 안 간 거 갔다 그러고 무슨 뭐 나 밥 안 먹었다 그러고 그런 건 일반적인 거짓말인데, 용서받지 못할 지옥에 당장 떨어지는 대망어, 요건 꼭 기억하세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불하지 못했는데 성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대망어예요. 부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부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래요?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시는 미륵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깨달았다면 한 소리씩 했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 깨달은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나 효자입니다. 그러고 돌아다니면 효자예요? 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돌아다니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은 나 훌륭하다고 안 그래요. 진짜 효자는 효자라 그러지도 않고, 깨달았다는 사람은 깨달았다고 소리치고 다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 부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거는 지옥에 떨어져도 구제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거짓말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요걸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서든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 교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교수들이 조사를 해놨어요. 객관적인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이 하루에 200번을 거짓말, 기가 막혀. 200번을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거짓말도 물론 많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해 떴어. 그리고 그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이제 여기서 부산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강원도 홍천이에요. 그거 날씨 좋아. 여긴 비가 많이 와. 비 와서 그냥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부산 사람은 비 안 오잖아. 햇빛이 나잖아요. 근데 똑같은 홍천이라도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비행기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거긴 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모두 거짓말이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서를 더 붙여놨어요. 무슨 단서를 붙여놨냐면요.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들을 조사하면서 단서를 무슨 단서를 붙여놨냐면은, 그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200번도 더 하고 이제 그 이상 하는 사람들 얘기겠죠. 그랬더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근데 저는 여기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만은, 뉴스를 대수령들 안 봐요. 근데 참 묘한 사람들이대. 야당하는 사람하고 여당하는 사람은 같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라디오에 나오면은. 어쩌면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말 믿을 수 없고, 저 사람. 근데 한 사람만 믿으면 또 그럴듯해요.
요짝 사람 반대 얘기는 말 그럴 때. 그러니까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뉴스를 안 봐요. 근데 여기 나왔네. 캘리포니아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걸 결과를 보면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그 다음에 언론인이다. 방송하는 사람도 언론. 저도 방송 많이 하지만 대수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여기서 저는 경험했던 일, 이제 얘기를 하면 출처가 어디냐, 그것까지 제가 들으면서 하는 얘기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사실.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겠죠. 아까 오늘 했다는 건 거짓말인데. 그 다음에 변호사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쉽게 들어갔어요. 또 여기 조사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럴드 제리슨 박사인데 이 사람이 심리학자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심리학자들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씩 끼워놨어요. 거기다 판매원까지 드러났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심리학자, 판매원. 이게 꾸며낸 얘기 아니고 조사 결과를 지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6살에부터 77살 먹은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뭘 조사했냐면요. 당신들 하루에 거짓말 몇 번이나 합니까? 그랬더니 진지하게 안 치려고 물어봤더니 2.19번. 그러니까 두 번은 넘고 세 번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당신 거짓말 하루에 몇 번 하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했더니 거짓말 나 하루에 2번에서 3번밖에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밥 먹었냐? 또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맛있는 거 얻어 먹고 싶을 때는 안 먹었다 그럴 거 아니야.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200번 거짓말을 되게 하더라. 일반인들이. 근데 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2-3번밖에 안 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 망어중재 금일참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망어중재 금일참회를 이거 꼭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수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정구업진은 아니에요. 정구업진은. 나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구업을 안 지켜 참여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처음 나오는 게 정구업진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이유도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같이 결부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걸 한번 볼게요. 그럼 몇 살부터 거짓말을 하느냐? 말 배우는 3살부터 거짓말을 한대요. 3살부터. 그러니까 3살, 4살한테 물어보잖아, 어른들이.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애들이 뭐래요? 이렇게 보고 엄마, 아빠 눈치를 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냥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또 뭐라 하면 엄마, 아빠 다 좋아요. 그러잖아요. 이 거짓말이죠. 둘이 똑같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살부터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살 먹은 애도 사실은 망어중재 금일 참여시키고 수리수리 마술이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이 기가 막힌 노래이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캔사스 대학에 있는 심리학 연구진이 91쌍의 연인들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거짓말을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 거짓말을 얼마나 하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제 91쌍한테. 그랬더니 일주일에 5번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연인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은 적당한 거짓말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 물어볼 거 아니야. 나 이뻐? 그러면 아니 그 100일 때라도 이쁘다 그래야지 어떨까요? 그래야 또 계속 만나니까. 그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적당한 거짓말을 해야 된다. 아니 반대편 사람이 연인 관계 남자가 짜장면 싫은데 여자친구가 짜장면 나 좋아해. 짜장면 나도 좋아해. 같이 먹자. 그걸 같이 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 거짓말 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이게 꼭 죄가 되는 건 아닌 게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그건 죄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수리 마수리는 꼭 해야 돼요. 정급전은 꼭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걸 다 이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또 조사된 게 남자가 여자보다 3배 거짓말을 하더라. 특히 여자들한테 거짓말을 많이,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남자들이 여자보다 3배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 특히 대상은 여자들한테 그런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고 하여튼 그냥 보통 관계거든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든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습관적인 거짓말, 거짓말 증후군 그러더라고요. 요걸 또 밝혀놓은 데가 있어. 이걸 실어가지 나왔어요. 습관적인 거짓말 증후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7가지로 쭉 여기 나열을 해놨어요. 첫 번째, 거짓말을 왜 하느냐? 병적이 돼가지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열등감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잘났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 청문회할 때 보세요. 전부 거짓말 다 하고 뭐 양력을 속였더니 학교를 뭐 속였다든지 어디 나왔다고 속이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장관들도 뭐 그런 일로 뭐 재판도 받고 그런 게 많대. 거짓말 해가지고 뭐 아는 것도 뭐 했다 그러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열등감 누구나 다 있나 봐요 아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은 자존감. 그 이제 열등감에서 조금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은 이게 겸손하면은 겸손해도 거짓말 하겠죠. 자기를 낮추게. 잘난 척 안 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의 방일적 양육 태도. 그냥 부모들이 내배 팽개쳐 놓은 거예요. 애정을 갖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 가지고 애들을 키워놨으면 관심 갖기 위해서. 그 애들이 어른들한테 관심 갖기 위하면 거짓말하고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전에 실질적인 얘기는 할게요. 저는 4살 먹은 4학년 여자애가 스님 어린이 법회 때 그때 이제 그래 스님 저 스님한테 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저 비밀 얘기해요. 스님 방에 가서 얘기해요. 그래서 좋다. 이제 들어와서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저 가출하려고 그래요. 집을 나가려고 그래. 아니 집을 왜 나가? 그랬더니 저 엄마하고 못 살겠어요. 아니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서울절에 저 서대문에 고모님이 계신데 고모님이 나한테 잘해줘요. 그러니까 천상 난 고모한테 가야 되겠어요. 그 엄마는 어떻게 하고? 엄마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난 엄마 싫으니까 이제 집을 나가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빠가 있는데요. 오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터울이가 심해가지고 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더니 오빠한테는 참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저한테는 그냥 참 미운 엄마예요. 저한테는 이상해요. 저를 낳지 않았나 봐요. 그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어? 그랬더니 엄마 친구들 얘기했는데 쟤는 낳지 않으려고 낳았다는 이상한 얘기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그래요. 근데 아마 가만 내가 눈치를 보니까요. 나는 엄마가 낳은 애기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렇게나 막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출장을 자주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나한테 잘하는 척하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나를 막 구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요. 엄마 골탕 먹이려고 나 애를 쓰고 그러다간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모가 잘해주니까 고모한테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주 안 볼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몰래 그건 일단 네 자매 얘기고 우선 당장 싫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기회를 잘 보자. 그러면 어떤 데 내가 데려다 주든지 할 테니까. 그랬더니 제가 전철 타고 갈 수 있어요 고모한테. 그래도 나한테 내가 데려다 주든지 할 테니까 다시 나가고 의논하자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지 엄마를 부르게 했어요. 내가 엄마를 오시라 그랬어요. 엄마를 오라 그래가지고 애가 같이 한다고 저분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잘못된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나쁜 년 스님한테 그래요. 같이 한다고 그래. 집을 나간대요. 어디로 간대요. 그래서 고모가 차려서 고모한테 간대요. 그래서
아니, 오빠한테만 잘하고, 걔 오빠한테만 잘하고, 얘는 갈세라고 왜 그래요. 그런 얘기를 쭉 계속 했더니, 깔깔대고, 오히려 깔깔대고 한참을 웃어요, 엄마. 그러더니, 아, 나쁜 년이래, 이거 딸년이. 걔 왜 그러냐 했더니, 예? 손버릇이 나쁘대, 또. 슈퍼에 가서 물건을 훔친대요. 그래가지고 붙잡힌대. 2번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야단 맞고 뭐 경찰서에 냉긴다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다고 굉장했었대. 2번이나 슈퍼 가서 물건을 훔쳤대요. 그러니까 붙들렸대요. 괜히 그 얘기를 듣고 애한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둘이, 애한테 만나는 거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한 거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를 또 불렀어요. 이제 어린이집에 나왔을 때 그 다음 주 일요일 애를 불러가지고 너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는 것도 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 엄마 골탕 먹인다 그랬죠? 먼저 번에. 그랬더니 골탕을 어떻게 먹였냐 그랬더니 그거 재밌어요. 골탕 먹이는 게 재밌대요. 그게 어떻게 골탕을 먹이는데 그랬더니 이게 옛날 한 20년 전 그 오래된 얘기 30년 전 얘기예요. 그랬더니 슈퍼예요. 거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거울이 지금은 이제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주인이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뭘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 넣고 나오면요, 날 붙잡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훔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면 엄마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야단치면 그게 재밌잖아요. 엄마 야단치고 엄마가 혼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야단 맞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울에 비치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 요새 애들 머리가 기가 막혀요. 예? 나중에 그 얘기를 해서 2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너 자꾸 그러면 큰일 나.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불렀어요. 엄마하고 같이 앉혀가지고 설명 좀 해주라 했더니 내 앞에서 스님 앞에서 내 맹세하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러고 애한테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제 그 어머니가 내가 안 난 게 아니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어른들은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았는데 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딸애가 앉아. 아니 고등학교 2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터울이가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낳았다는 얘기는 친구들하고 하는데 네가 그걸 들었던 모양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라. 그리고 나 스님한테 맹세하고 부처님한테 맹세하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네 오빠는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열심히 대학을 들어가야지 않냐. 잘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 대학 들어갈 때도 엄마 또 그렇게 해줄 거고 둘이 오해를 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부모의 방일적 양육 태도가 이게 나중에 5번째 나오는 애정 결핍에도 들어가요. 거짓말 하게 되는 이유들이. 예? 그러니까 3번째가 부모의 방일적 양육 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성취욕. 그 다음에 5번째 애정 결핍. 그 다음에 6번째 이게 또 문제가 되는 잘난 사람 우대하는 사회 풍토가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 하게 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 7번째 무한 경쟁과 스트레스 때문에 사회 제도가 그렇게 있잖아요. 무한 경쟁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이것저것 쭉 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여기 망어, 중재, 금일, 참여는 다 해당이 돼요. 그냥 먼저 번에 사업령 금일처럼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망어, 중재, 금일, 참여는 다 해당이 돼요. 지금 이 얘기 들어보시니까 그런 거 느끼지 못하세요? 그러면은 천승에 초면한 정급지는 수리 마수수리 사바도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목으로 내걸었던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 하시나요? 답변이 거짓말 하루에 200번 한다. 그거를 끝으로 해서 망어, 중재, 금일, 참회 말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